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오세영 과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화학물질관리법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이번은 좀 법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 그 강의 내용에 글씨가 좀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유해물질 영업 변경 허가, 유해물질 영업 변경 신고,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제출 서류, 검사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변경 허가와 변경 신고에 앞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가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번 메인 강의인 영업 변경 허가, 변경 신고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예전에 장애형 평가서와 유해관리계획서를 합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화학물질 안전에서는 통합관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해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신규 제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2의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및 허가물질 및 구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준 이상의 유해물질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유해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에 이전하는 경우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군 사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3의 2회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을 1군 사업장이라고 하고요. 2군 사업장은 하위 규정 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을 2군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을 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연구실, 학교 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유해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사용은 변경 허가와 변경 신고에서 이 부분이 계속 다뤄지기 있기 때문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변경 제출 대상도 있는데요. 유해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해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물질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하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무엇이냐? 아래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범위, 일가 우리가 말하는 총괄 영향 범위라고 하죠. 이게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품목이나 농도나 이런 조금만 바뀌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장애 영향 평가서를 다시 재제출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총괄 영향 범위라는 하나의 정의를 만들고 확대되는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사항들 있죠.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 함량, 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 독성 등 화학물질 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물질 취급 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장 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 생산하는 경우는 생산 기간이 60일 이내는 일시적으로 제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총괄 영향 범위, 이 세 가지가 총괄 영향 범위를 확대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3번 항목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2항 제9호에 따른 주민소상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다시 변경 제출을 통지할 수 있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변경 제출 대상입니다.
아까 3번에 나왔던 것처럼 총괄 영향 범위가 밖으로 넓어지거나 새로운 영향 범위가 생기는 경우. 근데 단서 조항에 있죠.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가, 규정 수량 이상이 증가하고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똑같죠. 법 23조 제3항 제2호 및 규칙 제19조 7항의 경우 취급시설 용량이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인 경우. 법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을 옆에 두고 한번 보시는 게 일일이 설명할 수 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3번 좀 특이합니다. 시행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른 주요 취급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에서 제출사업장이 주요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총괄 영향 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변경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을 받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주요 취급 시설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괄 영향 범위 확대와 관계없이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취급시설은 무엇인가? 규칙 별표 3의 2에 또는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따른 상위 규정 수량 이상입니다. 조건이 상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을 말한다. 다시 정리드리면 주요 취급시설은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이어야 됩니다. 하위 규정 수량이 아니라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이라는 점 약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변경 제출 기한은 또 언제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법 제2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 제출 대상은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까지. 3호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소상계획 및 변경 필요를 요청하는 경우는 통지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재제출해야 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6번에 나와 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에서 최초 제출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제출하고 변경 사항이 없어도 적합일로부터 5년이 된 날 이전까지 재제출하셔야 되고요.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화학사고 예방관리에 재제출한 경우, 변경 제출하여 적합일로부터 5년 되는 날 이전에 다시 한번 재제출해야 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유해물질 영업 변경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변경 허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 똑같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영업 구분별 보관 저장, 여기는 보관 저장입니다. 총 용량 또는 운반 시설의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100분의 50 증가하는 경우, 또한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되는 경우, 100분의 50 증가하는 경우 받아야 됩니다. 기허가받은 유해물질의 전체 연간 취급량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연간 제조량을 봤을 때 각각의 우리의 유독물질 품목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합산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품목, 쓰지 않았던 물질이 품목이 늘어나는 경우,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범 생산한 경우에는 제외 있습니다. 네, 시범 생산 기간이 단 60일입니다. 60일을 넘게 되면 영업 변경 허가 대상이 되는 점,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신설, 증설, 위치 변경 또는 유해물질의 변경. 네, 이제 변경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재제출하는 경우만 영업 변경 허가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총괄 영향 범위 확대가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무슨 얘기냐? 공장이 없고 사무실만 갖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무실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영업 변경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하위 규정 수량 이상이 증가하였다. 여기 대표적으로 뭐냐면 수량 기준에 따라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2군에서 1군, 그러니까 상위 규정 이상으로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영업 변경 허가 대상이라는 점, 이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한은 언제인가?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이라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유해물질 영업 변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신고는 허가보다 조금 더 단순한 부분인데요. 사업장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시범 생산으로 인한 취급 물질의 변경, 아까 말씀드렸던 60일 이내에 시범 생산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허가가 달해서 신설, 증설, 위치 변경 또는 유해물질 변경, 허가에서 나왔죠.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서, 아까 전에는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는 영업 변경 허가, 그렇죠? 변경 사항이 사고 시나리오가 규정량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소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총괄 영향 범위와 사고 시나리오 규정 소량 이상이 투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변경 신고 많이 하시죠. 우리 운반업에서는 운반 차량 종류 변경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되는 경우가 되어 있죠. 다만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이 되는 경우는 제외시키겠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용량이나 차량 종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술 인력 변경이 변경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 변경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시범 생산의 경우는 시범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시행기 주체 29조 1항 및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신고에 기장한 변경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검사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증설, 위치 변경, 아까 그 부분 있었죠. 그 부분에 총괄 영역 변동이 없어야겠죠. 변동이 있으면은 영업 허가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설치 검사를 이행하는 경우는 변경하기 전에 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 검사를 이용한 30일 이내에 설치 검사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설치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되나, 어떤 사정이나 인허가 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설치 검사를 하기 전에 변경 신고를 먼저 하고 후에 설치 검사를 받는 경우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하셔야 되는 거고, 기술 인력이 변경되는 거는 변경되는 60일. 예전에 좀 법이 좀 개정됐죠. 30일, 60일.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일 겁니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제출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아마 칸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뭐 대표적으로 변경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시범생산계획서, 이게 변경 신고 쪽에 되겠죠. 작성하겠다는 장애평가 변경 연구.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괄 영향 범위가 바뀌냐 안 바뀌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씀드리고, 여기는 검사 결과서, 저희가 검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 검사 결과서가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시행규칙 말고 환경부 애규에 또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제출 서류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많이 틀리십니다. 아까 법인에 대한 대표자가 변경됐을 때에 대한 서류인데요. 이 부분 꼭 말씀해 주시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많이 이제 법인 쪽에서는 많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기술인력 변경 시에는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증, 재직증명서, 교육수료증, 그리고
퇴직 증명서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또 보면 이제 제출 서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시행규칙 제29조 1항목 그 다음에 1호 보면 이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시범생산계획서 이런 장애형 평가에서 변경 유무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제가 환경부 외규를 보다 보니까 요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행규칙 제29조 3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1항 및 2호 다목 이 부분은 무슨 설명이냐? 시설의 신설, 증설, 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 물질에 변경할 때 다만 총괄 영역 범위가 미확대됨에 따라서 변경 신고하려는 자 조건들이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검사 결과서는 변경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총괄 영향 범위가 미확대되는 위 조건에서 미확대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먼저 시행할 수 있고 하지만 조건은 뭐냐? 변경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 우리로 따지면 설치 검사를 받을 수 있고 60일 이내에 설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변경 신고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유역환경청에 문의를 해서 이 사항이 가능한지는 각 지역의 관할 유역환경청에 문의를 하셔서 급하게 변경 신고를 먼저 진행을 하고 후에 설치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에 있다고 다 지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시 현지 확인을 통해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검사 대상입니다. 저희 검사기관에서 하는 검사 대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환경부 고시에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유해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 검사 및 안전 진단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설치 검사는 유해물질 취급시설에 변경되는 경우는 시설 전 가동 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가동 전에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항목이 아닌 사항들의 경우에는 차기 정기 검사까지 변경 대상 시설에 대해 설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조건은 무엇이냐? 요 사항이 아닌 그 이외에 대한 설치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외의 설치 검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각 지역의 관할 지방 요 환경청에 꼭 문의를 하셔서 요게 가능하신지는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치 검사 또는 정기 검사를 받은 취급 시설의 경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치 검사 또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입니다. 유해물질 품목의 유해성 분류 정보사항 이전 검사 시 적용됐던 기술 기준 및 세부 기준과 동일한 경우는 설치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발산 물질의 같은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것 중에 감지기나 감지기를 대표적으로 같이 쓴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변경이 전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추가할 게 없다. 대표적인 감지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유해성 분류 정보상 이전 검사하고 동일하게 검사 대상의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 검사를 받지 않고 그 품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좀 특이한 부분이라 설명을 드리고요. 3번 요거는 아까 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듯이 제2항 변경 신고 사항에서 1항
제2목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 다목이 아까 시설에 대한 품목, 이 다목은 그 시설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변경이 있는 부분, 여기에도 다목이 나와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있은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는 자는 법 24에 따른 검사 기간에 변경 완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 아까 설명드렸죠. 30일 이내 검사를 받는 조건에 한해서 변경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설치 검사를 관할 지방교 환경청에 제출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먼저 변경 완료 예정일에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특이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부터 변경 허가, 변경 신고, 검사까지 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강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법사항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법을 계속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법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사업장에서도 이 강의를 보실 때 한쪽에는 법을 두시고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